TBS 뉴스 이노베이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노베이션 진행을 맡은 전경윤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과 모처럼 오순도순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계신지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국입니다만 이번 연휴 기간에는 시름을 내려놓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막상 부딪혔을 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평온함을 되찾는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은 설 연휴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BBS TV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만나는 시간. 자,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BBS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시고 법주사 재무국장도 맡고 계신 석중 스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석중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님도 저도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교육원에 조계종 교육원에도 계시고 그랬는데 예. 교육원이 이제 사라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아쉬운 면이 있는데 예. 좋은 방향으로 또 개편되니까. 그렇다고 교육원 업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스님 하면 저는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또 스님이 보통 이렇게 인터뷰 요청하고 그러면 이제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주 노출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방송을 원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방송은 글쎄요, 스님들이 방송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저는 절에 산중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법주사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드리고 예. 그다음에 공양하고 예. 울력하고 그다음에 업무 좀 보고 또 그 남는 시간에 이제 한 번씩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 즐기시는 건 아니에요, 방송. 아유, 즐기다니요. 예. 근데 이제 설 명절인데요. 설 명절 하면은 이제 보통 사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설 명절 차례도 지내고 통할 세배도 하고. 예. 스님도 설 명절 하면 어떤 게 좀 많이 떠오르세요? 옛날 추억도 있으실 것 같고. 설 하면은 첫 번째 너무 추워가지고 전 기억 속에 늘 추워요? 예, 우리 법주사는 특히 추워요. 아주 왜 이렇게 추운지 설 명절이 되면 초하룻 날, 설 이제 하루 그날 이제 새벽이 되면은 보통 스님들은 다 모여가지고 통할이라 해가지고 통할. 예, 대웅전 모여가지고 전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지스님이든지 율주스님, 회주스님 계시면은 또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주지스님한테 인사드리고 근데 나중에는 또 이제 비구 스님이 앉아 있으면 또 비구니 스님부터 해가지고 다 사부대중이 또 인사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삼위한테도 인사드리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통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예, 부처님을 포함해서 모든 대중들이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통할이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통할이 끝나면은 지금은 이제 열반하셨지만 노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중에 정각을 다 놓으세요. 3배씩 다 드려요. 심지어는 사천왕 산신각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그 추운 아침 설날 아침에 1시간 가량 다 돌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저는 지금 기억이 남고 그게 있습니다. 기억나는군요. 예. 보통 이렇게 신도들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에 못 가는 분이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합동 차례도 지내고 하는데 그러면은 세뱃돈을 이제 주거나 아니면 또 이제 우리 노스님한테 하면 또 받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래된 우리도 풍속이니까. 풍속이기 때문에 절에서도 스님들이 주로 이제 큰 스님들, 이제 조일신 같은 경우에는 또 전 대중이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공양하기 전에 스님들이 일찍 이제 왜냐면은 또 오후에는 일반 또 신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 어른들 찾아뵈면은 스님들이 또 미리 알고 이렇게 세뱃돈을 준비하시고 그 액수는 크지 않지만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했다 주시면은 그걸 이제 복돈 같이 1년 동안 이 스님의 이제 마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귀중하게 받고 또 스님들도 보면은 주의심들도 그렇고 근데 오후 되면은 일반 밑에 마을에 있는 신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법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세배하러 와요. 그럼 한 300명 이상? 어이구. 그러면 이제 제이님이 또 해가지고 거기 봉투에 이렇게 준비했다가 하나씩 복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뭐 풍속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잔돈으로 바꿔놔야 돼요. 예. 요즘도 5만 원권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5만 원 이하로는 잘 안 받으려는 저기 5만 원은 너무 큰 돈이고 조카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밑에 그렇죠. 정성을 담아서 바꿔놔야 이렇게 됩니다 미리. 예. 예. 자 석중스님은 BBS TV에서 석중스님의 출가 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에서는 딱 느껴지는 게요. 이 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출가 그러면은 이제 속세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어떤 참된 삶의 길로 가는 건가? 이런 게 출가에 대해서 기본적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게 해주려는 게 목표인가요? 이 프로그램이? 그렇죠. 원래 이 출가 일기를 시작할 때는 이제 제가 의도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 출가 일기 하니까는 제가 출가한 이후에 이제 쭉 지내오면서 일기 형식으로 맨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뭐 재밌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거 쭉 얘기하면서 그 진행하려고 이제 의도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더 큰 의도는 뭐였냐면은 출가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출가하면은 굉장히 무겁고 맞아요. 한번 출가하면 영원히 이 세속하고 단절되는 어떤 그런 출가였잖아요 주로. 그 출가한 스님들이 집에 속가에 가더라도 막 죄인같이 뭐 가더라도 밤에 맞아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뭐 큰 뭐 잘못된 길을 간지 알고 그다음에 인식이 출가해가지고 왜 이렇게 출가를 했을까 혹시 무슨 뭐 큰 실언을 당했는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출가하지 않았는가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 출가 얘기를 이제 진행하면서 요즘엔 출가가 그렇지 않다. 출가라는 것은 세속하고 더 큰 길로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유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출가하면은 예전같이 영원한 뭐 세속과 단절이 아니고 세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세속 사람들과 같이 불교를 같이 얘기하면서 부처님 삶을 좀 살자. 그런 걸 좀 무거운 출가가 아니고 그런 누구나 다 출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좀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아는 분들도 제 친구의 형님도 이제 출가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형님을 못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진짜 바뀌었습니까 요즘 생각 그렇게 자주 가족들하고도 자주 왕래도 하고? 그럼요.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뭐 큰 스님들이 세속에서 부모님이 찾아와도 안 만나고 막 도망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왜 찾아왔냐 그래가지고 더 깊이 도망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출가라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부터 그분들한테 이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을 더 부처님 법에 의해서 이끌어주는 게 어떻게 출가자가 기본이지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만 부처님 길을 간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출가하더라도 자유롭게 출가할 때 제가 교육원에 있을 때 보면은 연수국장 할 때 그 수계기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행자 마친 다음에 수계식 할 때 보면은 예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에 어떤 풍경이냐면은 부모님들이 와요.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정말 훌륭하신 길 간다고 해가지고 부모님 와가지고 그 개받은 스님한테 삼배를 올리는 그런 풍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출가하는 것이 집안에서는 자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이 집에 세속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출가일기 프로그램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내용도 있습니다만 또 불교 역사나 교리라든지 사찰에서 어떻게 뭐 예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출가가 말씀한 대로 이제 이런 자유롭고 얼마든지 출가하더라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고 출가한 스님들도
여러 가지 공부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출가하면 꼭 오직 뭐 부처님 경전이든지 네. 그 가르침만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출가한 이후에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뭐 역사, 철학, 예술이든지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일반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런 거를 인용하면서 이제 강의할 때 프로그램이 좀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이 이제 프로그램 초반에 왜냐하면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님은 어떻게 출가했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재수를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그때 결심하셨습니까? 재수했기 때문에? 글쎄요, 저 뭐 특별한 경우 같은데 예.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불교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오. 우리 집안도 그렇고 집안도 불교 그냥 한마디 무교였고 특별히 뭐 종교가 있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고 또 누구나 다 그렇듯이 어렸을 때는 뭐 교회도 가서 이제 기억거리고 뭐 가면은 성탄절 가면은 맛있는 것도 얻어 먹고 이제 그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기억에는 저를 처음 간 게 중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가가지고 예. 저기 해인사가 하고 불국사가 한 게는 저를 체험 간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불교하고는 인연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재수할 때 그래서 재수할 때 이제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예.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친구들 어울리고 자기 공부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절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마음을 세웠어요. 뭐 이게 고시공부도 아닌데 나름대로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가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제가 이제 출간 그 2년이 되는 절인데 예. 전라도 이제 먼 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거기는 그 당시에 누가 알아보니까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오지라 해가지고 그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면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있다 보니까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스님들을 이렇게 사는 모습도 있구나. 저는 스님들 하면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정말 세속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전혀 내가 생각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거기서 또 이제 불교 경전을 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발심도 됐었고 이제 출가하자 했지만 그때 못했어요. 그때 또 바로 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그래가지고 불교 좀 더 공부하자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는 이제 거기 지원을 해가지고 4년 마친 다음에 졸업장을 받기 전에 출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 졸업을 하신 거죠? 그럼요. 예. 졸업장을 받기 전에. 예, 받기 전에 겨울에 해가지고 출가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출가하게 됐죠. 예. 근데 이제 제 주위에도 보면은 말이죠. 제 주위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행자 생활 할 때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간에 다시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자 교육 같은 것이 좀 이렇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혹시? 그렇죠. 행자 생활이 저희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행자 생활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예전에 농경사회에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으로 수행자가 출가하면은 농경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자기 개인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은 행자 생활이 힘든 게 왜냐면은 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때문에 행자 때문은 공양주 밥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혼자 나중에 산에 살 때는 밥도 해 먹고 국도 끓이고 갱도 그다음에 저게 뭐 반찬 만드는 거 채공 다 그게 농경사회 때 스님들 수행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행자 때 그걸 다 익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큰 스님들 3년 뭐 행자 생활 하잖아요. 예. 그게 다 옛날 그걸 익히는 거 혼자 살 수 있는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예전에는 스님들이 다 바늘도 다 했잖아요. 맞아요. 옷꼬매 입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래 내려오다 보니까는 행자 생활할 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6개월 안에 익혀야 되니까 예전엔 그래가지고 그 행자 생활할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일이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불도 해야지, 그다음에 밥을 갖다가 공양 줘야지, 청소하지. 익히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행자 생활이 힘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의식주
그걸 갖다 배우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네. 은사 스님이 좀 독특하게 저를 가르치셔가지고 일반 사람들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네. 은사 스님은 저를 갖다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가르쳐줬어요. 뭐냐면은 네. 이분은 뭐 좀 독특하시다 그럴까?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네. 도량석을 이렇게 돌잖아요. 네. 행자 때 아무도 없는 절에 이제 네. 은사 스님하고 나하고 이제 있는 조그만 암자 같은 곳이었는데 그 돌면은 그 행자가 발심해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은사 스님은 이제 거꾸로 가르쳤어요. 뭐냐면은 야 출가해서 이 산중에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뭔 놈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온 산을 시끄럽게 깨우냐. 공부는 이렇게 티가 나게 해가지고 목탁 두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거 누구 보이기 위해서 그런 공부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앉아가지고 조용히 네 마음을 가내라. 근데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비유하자면 그런 식으로 저를 갖다가 이제 가르쳤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발심을 해가지고 막 맞아요. 부처님 경전을 읽고 뭐 108배도 하고 막 3000배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그것은 네 바깥을 보이기 위한 그 상이지 진정한 너의 공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좀 나름대로 행자 생활이 그런 쪽이 어려웠다 이렇게. 어려운 점을 많이 겪으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만났던 은사 스님, 원로 스님, 스승 이런 네. 분들 때문에 좀 많이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소중한 예. 인연이죠. 그래서 어쨌냐면은 제 노스님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 되는 예. 노스님은 아주 유명한 율사주셨어요. 율사. 이분은 아주 깔끔해. 제가 나중에 개받고서 강원에서 4년 동안 시자를 했는데 이분은 요만큼의 뭐 어떤 털끝만큼의 그 어떤 저걸 개은음이든지 그다음에 이 청소 상태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꼼꼼하시고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 가르친처럼 아주 그냥 그대로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고 은사스님은 또 반대야. 아까 말씀한 대로 정반대. 그렇게 사는 모습은 이거는 원래 이 큰 부처님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살면은 쫑쫑하게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중병이 안 되니까 크게 살기 위해서는 큰 마음을 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자신이 보기에는 노스님 모시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또 거의 완전 반대되는 은사스님을 이것도 적응하기 힘들고 했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큰 가르침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아주 깐깐하고 특이한 분을 모시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뭐 어디 어떠한 선방을 가도 스타일을 어떤 세를 만나도 만나도 어디 가든 간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거기서 대중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니까 아 석중 가면은 어디 가든지 괜찮아 잘 살아.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 힘든 그 과정이 큰 스승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러시다가 이제 조계종 교육원 2010년대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조계종 교육원에서 연수국장,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이렇게 하시면서 당시 이제 뭐 브레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승가교육 업무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승가교육하면 기초교리에 충실한 교육,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승가교육 이게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치.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승가교육이? 승가교육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승가교육이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배우는 과목 텍스트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조선시대 때 17세기에 만들어진 과목이었어요. 그게 이제 치문, 사집, 사교, 대교라 해가지고 치문 그다음에 뭐 서장이 사집 안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런 걸 배웠는데 다 이제 부처님 경전이고 그다음에 조사 어록 중심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는 뭐냐면은 스님들이 그 교육의 목표는 사교 입선이다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으면은 선에 들어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의 목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선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이제 목표였는데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졌던 교육이 우리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도 다 한문으로 된 걸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때는 하루에 그냥 한 장 갖다 이렇게 나가기 힘들었어요. 해석하기가.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SNS든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반 신도들이 스님들보다 더 잘 알아요. 오.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님들이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뭐 아무거나 좀 쉽게 말해서 뭐 말이 안 되더라도 얘기하면 신도들은 그게 스님 말씀이 부처님 말씀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맞는 얘기하면 신도들한테 이제 스님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의 교육은 예전에 경전이든지 선어록 중심이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 좀 알자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제가 교육을 했을 때도 해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바뀌자 해가지고 좀 하면 부처님 상해부터 해가지고 기초 교리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한테는 불교를 갖다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 그다음에 이 교양적인 측면에서 인문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게 있어야지 부처님 얘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인들 강원 승가대 교재를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획기적으로 한번 바꾸자 해가지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 기존에 있는 스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거기 반론 핀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현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타을 받는지 자연스럽게 이제 현대적인 교육으로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불교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철학이든지 인문, 과학 그쪽으로 해가 접목시켜가지고 불교 교육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국 불교 특히 이제 그 조계종 교육원 이제 앞으로 교육부가 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승가 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중앙 승가대 같은 경우 입학생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들은 얘기도 많이 있어요. 뭐 그냥 일반 대학으로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포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평생 교육기관으로 하자 뭐 아니면 뭐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스님이 뭐 먼저 이렇게 막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가장 이 요즘 우리 종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급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해결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출가자 감소예요. 제가 출가 일기도 한 목적이 출가자 감소죠. 이게 출가를 하면은 예전같이 그런 출가가 아니고 자유로운 출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알림으로써 출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출가자가 우리 때는 출가할 때 1년에 한 400명, 500명 출가했어요. 그때 우리 상하반기로 또 교육하고. 그래도 출가자가 뭐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이게 한 지금부터 한 4, 5년 전부터 해가지고는 반을 줄더니만 그렇죠. 또 이게 한 5년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1년에 출가자가 100명도 안 돼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 선진국이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종교 무관심이 되는 거는 인정하는데 아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전국에 있는 우리 지금 사찰이 조계종 사찰이 3,000곳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스님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 60세가 다 넘어요. 이분들이 10년, 20년 되면은 이 절을 지킬 사람 기본적으로 없고 그 다음에 이 출가자 말씀하신 대로 교육 기관이 이 남자들 이제 3위 비구 교육 기관이 한 15개 정도 되고 비구니 승가 교육이 한 5군데 6군데 되거든요. 거기에 한 승가대학마다 이 중앙 승가대 빼놓고 지방에는 한 2-3명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요. 학년당. 이게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종단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출가자를 영입하는 거. 이거 사활이 걸렸다고 봅니다. 다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지금 저기 하면 저출산 있잖아요. 그 심각성에 해가지고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0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해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원해 주는 거. 조계종은 그게 내내 출가자거든요. 이게 종단에 우리는 그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우리 1년 조계종 예산의 100배 이상을 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50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조계종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너무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가장 시급한 것은 어쨌거나 출가에 대한 장려책으로서 출가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제가 본 거를 보면 출가 진흥 대책이 있었어요. 계속 그렇지. 출가 콘서트도 했고 또 아주 잘 알려진 스님들이 나서서 그렇지. 이렇게 막 이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부스 같은 거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받고 그렇지.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상담사 스님도 배치하고 전화로도 막 상담해주고 이랬는데 그런 대책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럼 특단의 대책?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출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걸 확실히 예, 인식해야 된다. 예. 왜냐면은 지금 동남아 국가 있잖아요. 불교 국가. 네. 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반 남자들은 자유롭게 출가해요. 근데 그 단기적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또 다시 하다가 들어오고 다시 막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출가 제도가 지금은 출가하면 본사든지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다 있는데 예. 이게 너무 힘든 적이에요. 그걸 이겨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출가할 사람이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든지 아무 때나 출가할 수 있는 출가 전문 학교 같이 종단에서 아예 운영하자. 누구든지 와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와가지고 할 수- 이따가 경험해보고 있으면 계속 출가할 수 있고. 그리고 좀 힘들다 싶으면 그러면 다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이 길이 되고. 아니네 이러면 예. 또 다시 나가고 그렇게 네. 좀 자유롭게 첫째 이렇게 문을 들일 수 있는 이렇게 좀 문턱에 낮춰가지고 누구나 다 출가를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동단에서 상설 행자 교육 기관을 좀 했으면 그죠.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 항상 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이 또 이제 있어야 돼요. 예산하고 이제 어차피 이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기본적인 거죠. 거고 예. 어쨌든 월정사라든지 수원 복령사라든지 이런 데서 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종단적으로 좀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님이 조계종 중앙종회 위원이시네요. 그래서 예. 종단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막 그 집행부에도 이런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할 계획이 있으시죠? 뭐 정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또 조언도 해드리고 또 올바른 길 같으면 저희도 신도 이제 실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이 종단의 미래는 구성원들이 갖춰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출가자가 기본적으로 채워야 된다. 저는 거기에 최고 핵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출가자 참 중요합니다. 출가자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근데 스님도 출가 당시에 초심을 늘 새겨야 되는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 많이 하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제는 너무 싫다. 평생 계속 공부해야 되나? 이제는 지쳤다. 이럴 때 그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가 수행자들도. 출가가 뭐 쉽지 않은 길은 사실이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자기가 선택한 길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제가 보면은 나가서 산다고 또 그만큼 또 행복을 못 느끼겠더라고 저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인연이고 이 길 왔으면 내가 선택한 길이면은 어차피 가는 거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서 좀 결실을 맺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항상 힘들 때마다 초심으로 이제 돌아가자. 이제 제 자신을 이제 경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지금 다 지났는데 지금 나라 안팎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솔직히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끝으로 스님께서 뭐 못다 하신 말씀 그리고 뭐 지금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요즘에 여러 나라 안팎에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순간도 이제 아마 분명히 지나가리라.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이 재행무상이거든요.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이것도 지나면은 우리 원래 일상 평상 이렇게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어떤 힘든 상황을 거기에 매몰돼서 자기 자신까지 힘들게 살지 말고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 말씀에 얘기해서 의거해서 자기가 재행무상의 이치를 알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은 참 낙관적이십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주사 재무국장 BBS TV 석중 스님의 출가 일기를 진행하고 계신 석중 스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설날 특집 대담 오늘 두 번째 순서였는데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석중스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재행무상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시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